아까 제가 이제 시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내용도 내용인데 이제 시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은 원래 우리가 했어야 될 스케줄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작년 12월에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올 3월까지는 통과를 시켰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올 10월에 공소청, 중수청이 출발하니까 형사소송법 통과된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6개월 정도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서로 시스템도 정비하고 인력도 재배치하고 그리고 실제 운용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과 그 공소청과의 협력 관계들을 한번 그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한 6개월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해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기가 사실상 늦어졌지 않습니까? 공소청과 중수청법은 실제로 우리가 3월에 통과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러더라도 6월 이전에 지방선거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형사소송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서 법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었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을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안을 만들고 정부안이 보고가 되고 그리고 처리하겠다라는 기준이 이제 지방선거 전부터 이제 얘기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가 만약에 보고를 하는 것을 정했다라면 일단 그건 잘못된 거지만 만약에 그렇게 일정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8월 달에 곧바로 전당대회가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지고 그다음에 리더십이 부재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인 3월부터 6월 사이에 당 내에서 미리 우리 당의 안을 만들자라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당 안을 만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민사회와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6월 5일 날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도저히 이걸 늦추면 안 돼서 저라도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간 우리가 지금 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거 자체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때문에 늦어진 것이니까 누구 특정 한두 명을 탓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탓하면서 지금 시간을 버릴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빨리 국회로 개정안을 보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구성 합의와 관련해서 그 일정을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 원내대표가 직접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법사위원장 지명하십시오. 법사위원장을 어차피 주지 않을 거잖아요. 민주당이 가져올 거잖아요.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사위원장이 원구성의 협상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법사위원장은 그냥 기본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지금 지명하고 법사위원들도 지금 사실상 내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지명된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오늘부터 토론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사회 안 지금 만들어놨고 정부에서 안 빨리 달라 해서 오늘부터 토론해서 저 전당대회와 상관없이 전당대회 일정과 상관없이 토론해서 가면 됩니다. 6월, 7월 토론하면 됩니다. 한 달 정도 토론하면 충분히 토론할 수 있거든요. 토론해서 대안 만들고 그리고 전당대회 전이라도 우리 당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이 만들어지면 그냥 빨리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만한 부분들이 만약에 남아있다, 쟁점이 있다라고 하면 전당대회 직후 새 지도부가 바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안을 다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직후에 새 지도부가 결정하고 곧바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내지 2달 정도 저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공소청과 중수청 수사기관들이 시뮬레이션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미 늦긴 늦었지만, 제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벌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지금 내정하면 됩니다. 네, 누굴 내정할지 모르겠으면 저를 내정해 주십시오. 제가 잘할 테니까. 자, 어쨌든간 법사위원장 지금 내정해서, 지금 법사위 위원들 내정해서 지금부터 논의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논의해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정부도 법사위에, 앞으로 내정될 법사위에 신속하게 보고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저걸 왜 전당대회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원구성 협상까지 뭐하러 기다립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될 일인데요. 제도를 아무리 잘 설계를 하더라도 제도 초기에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과도기에서는 일부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불거지거나 하는 불가피한 혼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불가피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빨리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법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속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불가피한 혼란을 마치 제도가 잘못 설계돼서 혼란이 발생한 것처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범수구 세력들, 연합한 이 범수구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저건 제도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거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그게 아닌 제대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검찰개혁을 반대한 검사들 혹은 검찰주의자들은 일부러 초창기에 태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신속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일부러 태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들을, 때로는 징계 같은 것들을 포함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요, 제도가 설계가 됐죠.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은 지금 이제 확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인력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 이제 법사위는 지금 현재는 없긴 하지만 저희 이제 국회에서도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인력이 재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 그 부분을 정부가 좀 꼼꼼하게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이걸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한 줄만 들어가도 우리가 했던 검찰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순진하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안 넣어놓겠죠. 그래서 넣어놓는 방식이, 첫 번째가 보안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넣어놓을 수 있고요. 보안수사권도 안 넣는다라고 하면 숨어있는 수사 관련된 수사 근거 조항들을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수사 근거 조항들까지 다 확인해서 수사를 아예 검사는 하지 않게 법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이 형사소송법을 바람직하게 개정하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정말로 보안수사권을 0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느냐에 대한 제도 설계를 저희가 더 꼼꼼하게 해서 국민들께서도 걱정하지 않게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고, 정부와 대통령께서도 그래, 이 정도면 문제없이 출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잘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시기가 지금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안을 주고 당이 현재 대응하는 이런 스케줄대로 가면 10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 출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10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불가능하고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이 현실이 돼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6개월 연장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 수구 세력과 검찰이 반격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법원도 분위기가 그닥 뭐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내란을 청산하는데 법원이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진지하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맞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란 청산을 하는데 가장 마지막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법원인데 법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이 손을 잡고 이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 이후에는 사법개혁이 집중적으로 또 들어갈 것이라서 법원과 검찰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수구 세력, 정치 세력, 극우 세력들이 다 힘을 모아주고 실어주면 거기에 이제 보수 언론들까지 힘을 실어주면 이게 정말 산으로 갈 수 있고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답답한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진짜 제가 관행상 말도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저를 자꾸 법사위원장 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법사위원장을 근데 안 시켜주겠다고 뭐 답을 주셨으니 제가 지금 고민할 수 있는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많지가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검찰 개혁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길들을 좀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 다시 정리해서 내용에 있어서 수사권 주는 거 절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은 충분히 만들겠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드릴 기회가 여러 번 뭐 기자회견하면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또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지금 빠르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을 내정하고 지명해서 지금 빠르게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